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신율 교수가 교통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도착하지 못해서 제가 잠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어제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일, 혹시나 했던 의혹이 역시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 누각일 뿐이다.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주말에도 추위에 맞서면서 광화문 광장 등 전국을 밝힌 100만 촛불, 그리고 이 사태에 엄중히 다가보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의 인격이 살해되고 있습니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작 검찰 수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차라리 탄핵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죠? 맞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등 이 사법 체계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태도로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죠. 유영하 변호사. 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승이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또한 수사팀의 발표는 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한 셈이죠. 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 헌정사는 물론이고 이 세계적으로도 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중요한 것은 이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또 현직 대통령이라도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은 그거야말로 합법적이라는 점이죠. 예. 전 세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신들도 이렇게 다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독특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검찰은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그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이 박 대통령이 이번 그 국정농단 사건의 그 사실상 그 주범으로 돼 있습니다. 예. A4 용지 33쪽이 그 공소장 가운데 29쪽에 이 박 대통령의 그 혐의 내용이 그 언급돼 있을 정도인데요. 단적인 사례로 뭐 롯데 신동빈 회장을 그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이 박 대통령이 이 75억 원을 그 추가로 출연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해서 그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죠. 이것은 뭐 안종범 전 그 정책조정 수석도 미처 몰랐던 일로 박 대통령이 먼저 이 같은 이제 약속을 받아내고 이제 그 안종범 전 수석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그 이행 여부를 좀 잘 챙겨봐라 이렇게 좀 지시를 했다고 하죠. 예. 또 그 미르잖아요. 그 명칭은 물론이고 그 임원의 그 구체적인 손님, 이 대기업의 그 기금 출연 등 그 세세한 사항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그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같은 지시의 그 배경에는 이 최순실 씨의 그 사전 요청 등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됐죠. 이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그 광고 업체였죠. 플레이그라운드의 그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줄 것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게 시켜서 전 정책조정이죠. 이 현대차 등이 그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있도록 하기도 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변호인 측에서 뭐 이 같은 사상 누각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면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검찰의 그 특별수사본부는 이런 범죄 혐의의 그 99%, 즉 그 최순실 씨와의 그 공모관계는 입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예. 검찰이 이런 조사 내용들을 착실하게 다 모아서 특검에다 전달하겠다 말을 했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전화기 녹취록 그런 퍼즐을 순서를 맞춰보면은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게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거 대표적인 게 그 청와대 문건 유출인데요. 예. 이 박 대통령은 그 지난달 25일 그 1차 그 대국민 담화 때 이 최순실 씨에게 그 청와대 문서들이 그 제공된 의혹에 대해서 이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또 그 일부 연설물이나 이 홍보물도 그 같은 맥락에서 뭐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건 유출이 뭐 집권 초기 초반에 잠시 있었다는 이야기고 일부 연설문이나 그 홍보물 정도에 국한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검찰 조사 결과 이 최순실 씨는 그 정호성 그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서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 4월까지 해당 자료들을 그 받아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 게다가 그 단순히 뭐 연설문 정도가 아니라 이 정부 부처와 그 공직기관의 그 고위직 인사는 물론이고 이 국무회의와 그 수석 비서관회의 그 대통령 말씀 자료, 또 그 정부 부처나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의 보고한 문건, 외교 자료와 그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자료 모두 180여 건이 유출이 됐고요. 그 중에 그 40여 건은 이른바 그 국가 기밀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박 대통령이 그 정호성 그 전 부속비서관에게 그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하면서 이 최순실 씨를 이 꼬박꼬박 이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죠. 예. 자, 그동안 야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좀 당황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대권 주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 피의자로 확정을 했으니까 더 확실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탄핵을 가결하려면 이제 국회 제적원의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200석 이상의 이제 찬성이 필요한데 어제 이제 이 같은 새누리당 비박계 그 탄핵 동조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이 같은 의결 정족수는 뭐 채워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그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이런 그 야권 대선 주자 6인 그리고 그 천정배 전 국민의당 그 대표, 심상정 그 정의당 대표 8인이 어제 이제 그 비상 시국 정치회의를 가졌습니다. 야 3당과 국회에 그 박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적 퇴진 운동과 함께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으로 이제 촉구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러면서 이 검찰의 그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그 조기에 퇴진한다고 한다면 신변을 좀 보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죠. 예. 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검찰이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누리당의 그 비박계 32명, 이 박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고요. 이 당윤리위원회에 그 박 대통령의 그 출당 징계를 이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친박 쪽에서는 절대 불가 입장이죠. 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어제 오후에 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야당에서 탄핵을 요구하면은 이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예, 점점 구체적인 탄핵을 향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피의자 3명과 상당 부분에서 공모관계에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 수사를 어떻게 지켜봤을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공소장에도 확실하게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이 적시가 됐고요. 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이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필 규정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또 우리 모두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부로 사법당국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완전 전환한 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 박근혜 게이트로 전환됐다는 것은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에 이용한 헌법 유린 사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럼 검찰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결국 대한민국 소시민, 그러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작은 승리이긴 합니다만은 늘 검찰은 이 집권 말기가 되면은 전형적으로 늘 이제 그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흔히들 쓰는 말로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기에 이제 그 익숙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검찰이 이 상황을 박근혜 게이트로 이제 그 명명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증거. 다시 말하면은 정호성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인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 그리고 안종범의 다이어리의 증거물들이 피해갈 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이영렬 수사본부장 발표문에 99% 입증 가능한 것만 적시했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이 정호성 핸드폰과 안종범 다이어리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검찰의 수사 방향이라든가 수사 태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한 노력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제, 그리고 제3자 뇌물공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일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 전체 가운데 약 절반가량 정도도 아직은 다 밝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어제 청와대 반응 보셨죠? 네. 예, 6시간 만에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주 펄쩍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이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인격 살인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가 너무나 감정적인 이제 어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좀 이건 약간 좀 너무 코미디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어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그런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치를 강조하고 법치를 주장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지금 법을 자신한테 유리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혼돈의 그 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제 청와대 발표에서 가장 이제 핵심은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특검에 대비하겠다. 결국은 검찰 조사 받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청와대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 저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대통령한테 뭐 형사 불소추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그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은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이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었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것을 녹음했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아봤자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마치 이제 특검에 이제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특검을 이야기할 때도 좀 굉장히 그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현재 이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이제 그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법이 이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데에 숨어있는 노림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야당 추천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주장을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검을 두 사람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추천의 그러니까 그 야당의 분열을 꾀해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청와대가 바라는 사람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지금 뭔가 그 노림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예. 특검이 결국 이런 어떤 그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의 한계, 특검으로서의 역설 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요. 예. 이것 또한 또 저희들이 국민들이 잘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시간을 끌면서 노림수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검찰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특검까지. 어떤 제스처를 당장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체포영장 청구해야 된다는 이런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저는 검찰이 그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뭐 청와대에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고요. 최재경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그 어떤 법 집행에 그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그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병우, 김기춘 등 그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왜 삼성은 빠졌느냐 그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그 제기하는 그런 그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도 수사를 완벽하게 해야 하고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부분이 금융계와 경제계 인사, 산업은행 부분에 대한 전횡을 휘두른 부분,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최재경 민정수석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국 가운데 어제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논의하자고 야3당에 요청을 했는데 탄핵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의원님도 보십니까? 저는 국회에서 어제 그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합의한 대로요. 예. 대통령의 퇴진과 대통령의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그 서명을 지금 미리 받아뒀는데요. 현재 지금 서명하신 분이 약 140명 조금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과반을 한번 넘겨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번 주 안에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한 그 제출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전원위원회가 다음 주 중에는 소집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현재 국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그 국민들이 그 분노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안해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총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탄핵 발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2부부터는 신율 교수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함한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예, 제가 오늘 강북강변에서 지금 사고는 좀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만 화재 사고와 추돌 사고, 추돌 이후에 화재가 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청남대교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엄청 밀립니다. 자, 여러분들 출근길에 상당히 저도 오늘 그래서 여러분을 늦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 지금은 과연 사고 수습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추돌 사고를 발생한 후에 이 부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15분 전쯤에 사고 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뒤쪽으로 암사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시속 20km 미만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도 그렇다 보니까 정체가 심한 상황인데요. 역시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 이 구간 역시 1시간 이상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가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내부순환로도 양방향 교통량 늘어났는데요.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다시 마장램프부터 이 내부순환로 내려 서계까지 밀리고 성산대교 쪽으로도 기름램프 이전부터 정릉터널, 이후로 홍지문 터널 나오면서부터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최순실 문제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일부에서는 박영선 의원의 얘기 들어봤죠.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으셨죠. 그죠? 예. 자,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의 입장에서 어제의 그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요? 예. 상당히 앞으로 국정조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죠. 뭔가 이게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험난하면서도 상당히 한편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의 혼돈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혼돈에 빠져든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정을 중단시키지 않고 국정을 마비시키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실질적인 즉 국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이 실질적으로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여야 간의 협의만 이루어져서 될 일인가? 이게 아니다 이거죠. 지난번까지는 국회에서 거국 내각 그러니까 책임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바로 수용하겠다 한 것이고 그 책임 총리가 이제 거국 내각 구성하는 것까지 중심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상은 과연 그렇게 되겠냐? 국회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합의 그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얘기는 청와대에서 받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총리를 추천해도 청와대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을 다시 국회에서 교수단체 여야 대표가 사실상 청와대에 확인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제 검찰 수사 발표 이후에 청와대 입장이 아주 단호해졌습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피력한 것만 아니라 향후 이 국정 수습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청와대 그러니까 행정 권력이 붕괴된 걸로 이렇게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도 인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여러모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여러 곳에서 피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뿐만 아니라 또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서 비롯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또 의지도 피력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지시도 하긴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들이 과연 책임 총리 추천을 국회에서 일임한 지난번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일단 탄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도 아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책임 총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총리가 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청와대가 책임 총리를 받지 않고 지금의 총리 혹은 자신이 새롭게 지명한 총리 쪽으로 가가지고 이 계속 국정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신 교수님 말씀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쭤본 건데 제 생각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상 저는 진적이 이번 사태에 사실상 실질적인 간단 명료한 방안은 대통령 자신이 판단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태의 길이고 또 한 가지 길은 유일한 길이죠. 이거는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기관들이 과연 이 대통령의 법률 위반 그리고 헌법 위반 부분을 책임을 묻는다면 이거는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걸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동안에 야권에서도 이 탄핵에 대한 입장들이 각각 달랐고 또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이 탄핵보다는 바로 하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사실상 대통령 2차 사과 담화문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야권의 입장은 전열이 정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사안들이 다 지금 맞물려 가지고 어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청와대의 입장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확연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정조사 특히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의 증인 채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국정조사 운영 일정과 이제 증인 참고인 채택에 관한 논의가 들어갑니다. 검찰 수사나 특검은 사법적인 영역만을 다루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지만은 도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수사실 안에서 검찰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국정조사는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 눈높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로 특정하지 못하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까지 확실히 물어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찾아가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정인이 채택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관점은 오늘 이제 3시에 회의 내용을 저는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당내 얘기인데요. 네. 지금 남경필 지사나 김용태 의원 탈당할 것 같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십시오. 네. 김성태 의원께서는 탈당 안 하십니까? 저는 지금 당내에서 더 싸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